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테마로 뭉친 폐배터리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종목 상담에 하나기술을 또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해당 내용을 만드니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같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고, 오늘도 FOMC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 시장도 하락으로 하면서 시작을 했죠. 장 막판까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만들어진 테마주가 있죠. 바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테마주들인데, 가장 큰 장점은 그거죠. 시장보다 강한 테마주다 라는 최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 글자를 다 줄여서 말한 건데요. 태조는 태조 이방원, 태는 태양광, 조는 조선, 이는 2차전지, 그리고 방은 방산, 원은 원전. 네, 2차전지를 또 좀 후벼 파보면 처음에 이제 소장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뭐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쪽, 소부장 쪽보다는 폐배터리주들이 좀 많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수산화 리튬 쪽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뭐 소재를 좀 보면 이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양극재 소재가 리튬에서 이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은 이제 류틴 인산철 배터리 위주로 사용되고,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러니까 NCA와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합성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배터리는 NCA와 NCM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를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 쪽 소재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태클을 걸었죠. 인플레법을 발의를 하면서 중국 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소재를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한 확보가 엄청나게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니켈과 뭐 코발트, 리튬 이렇게 쏙쏙들이 뽑아낼 수 있는 추출 기술을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기술이 있고, 이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수산화 리튬 뿐만 아니라 이제 폐배터리 쪽,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그래서 배터리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만 원자재 때문에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의 수요는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이 밖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써놓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제가 뭐 안 써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밑에 뭐 댓글로 한 번씩 좀 써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최근에 이제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에코프로 등등이 있을 거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당연히 에코프로 BM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폐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있는 쪽은 이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웰크론 한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리튬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 유니레너테크 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폐배터리 장비 쪽 관련된 부분은 하나기술, 세비캠, 원준, 유일에너테크 등이 있을 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한 두 업체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로 좀 볼게요. 차트로 보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일 겁니다. 오늘 특히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너텍 같은 경우는 11% 상승을 했고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7%,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5%,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1.2%,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모두 한 4%,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도 뭐 1% 정도,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긴 했지만 어제 올랐죠. 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13%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뭐 1% 정도 빠진다라고 해도 뭐 오늘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세비캠 역시 8%, 원준 뭐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 종목은 이제 무상증자 쪽 관련된 부분과 뭐 여러 가지 뭐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좀 꼬인 부분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유일에너테크 또 이제 1.2%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2차전지 장비 소재 부품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과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나마 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죠. 자회사의 덕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사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 그 BLU를 만들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 필름 쪽 만드는 업체인데 그 매출 비중이 거기가 대부분 높습니다. 근데 그 이제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의 소재 쪽은 7% 정도,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 더 많이 땡겨 놓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걸로 본다라고 해도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려서 그렇지 3,000원대 4,000원대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어찌됐든 뭐 그때 뭐 잡았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지금은 뭐 돈이 없어서 사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거를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부진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수산화 리튬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좀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 뭐 2년, 3년, 4년, 뭐 4년 후, 5년 후, 뭐 이렇게 이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뭐 폐배터리에 대한 장비, 뭐 소재, 뭐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실적을 땡겨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다. 뭐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그나마 2차전지 쪽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실적이 그만큼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인식 자체가 높아진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 또 있지만,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높아진 부분은 전쟁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이 꼬인다라고 했을 때 그걸 빠르게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어딘가, 그게 이제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있는 거죠. 예, 그 중에서도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름 괜찮았다. 그래서 나름 이 2차전지 쪽 관련된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뭐 관련된 매출은 별로 없지만 실적이 나름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차트 흐름으로 보시면 미래나노텍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신고가를 한번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를 했죠. 17,100원을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을 잡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17,1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 유지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한 2만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전쟁 관련된 이슈가 다시 커지면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기술도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 실적이 나름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흑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실적이 그렇게 뭐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수한 가격이 63,800원이시라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뭐 매수한 가격보다는 당연히 좀 높아진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한 15% 20% 정도는 뭐 수익이실 것 같은데, 뭐 이 추이가 그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상장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고점이 84,57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간 뭐 8만원 안착을 하면 뭐 이 구간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제 이 구간 앞선 고점 부근대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가격대가 까지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제 8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만 4, 5천원까지 돌파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뭐 시장만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받쳐주고, 그리고 뭐 폐배터리나 이 장비 쪽에 대한 수주만, 그러니까 관심만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 선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실적으로 들이밀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차트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들이민다라고 하고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해도, 그래도 내년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실적이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이 매출이 1670억, 영업이익이 111억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340억 정도, 한 3배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추정치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뭐 PER 자체가 2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낮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 상승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기에는 평가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가져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실적으로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나노텍이 더 좋고요. 근데 미래나노텍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이라 50% 60%라 이제 얼마만큼 2차전지 쪽 매출이 같이 연결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돌파를 하고 나서 기다린 거고, 하나기술은 돌파를 아직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돌파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탄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기술도 이번에 고점 잡으면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뭐 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